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앞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루머를 퍼뜨리면서 주가 하락을 시도할 때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한 번은 당해도 똑같은 방식으로는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밝힌 사실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HLB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주님들께 알립니다 라는 걸 클릭하면은 저와 똑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성일은 7월 30일이고 장이 끝나고 대략 8시에 이제 나왔죠. 그래서 차트를 먼저 보고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HLB는 주가 하락이 급락이 한 번 있었고 이후에 다시 3만원 저점을 깨면서 7월 30일에 종가가 마이너스 17%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앞에 게 길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작아 보이지만은 우리가 17%는 엄청나게 큰 하락률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7만원대에 있던 주식이 3만원까지 떨어지고 3만원에서 또 다시 이제 2만원까지 거의 도달을 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7월 30일이고 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으로 보면은 이제 장 끝날 때쯤 2시 40분에 이 하락폭이 마이너스 24%입니다. 순식간에 하락을 했고 좀 더 자세히 1분봉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호가창과 차트를 같이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때 한번 다뤘던 게 있고요. 그래서 제 과거 영상 찾아보시면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급락을 했고 이 급락에 대한 이유로 이제 회사에서 루머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루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차트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진짜로 악재가 뜨면은 어떻게 되죠? 급락이 나오고서 하한가에 도달을 하게 되죠. 네, 보통 근거 없는 루머들로 인해서 하락이 진행이 됐을 때는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반등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다음에도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언제든지 회사가 공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공포에 패닉셀을 하는 게 아니라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 놓으면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봉 차트로 이제 이때를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7월 30일 날 우리 아까 봤던 차트 장 마감 40여 분을 남겨둔 상태로 급락을 했을 때는 이제 회사에서는 대응조차 하기 힘든 이제 상황이라는, 그래서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회사의 심정을 일단 밝혔고요. 그래서 루머에 대해서 회사가 반박을 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인데 처음 거를 살펴보면 최대 주주의 주식담보대출 연장이 불어대어 반대매매 될 것이다. 아마 이제 주식 매매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루머는 어디서도 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고요. HLB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거는 공시를 확인하면 된다는 이제 회사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우리가 추론하건대 공시를 제대로 보기만 했다면은 이거는 루머라는 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래의 것처럼 우리가 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그만 주식, HLB 주식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공시를 차근차근 잘 숙지해 놓은 상태라면은 겁을 먹지 않을, 이거는 루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공시를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죠? 이제
7월 30일 전에 이제 5월 15일에 있는 분기보고서에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이제 최대 주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진양곤 이제 회장님이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관계가 최대 주주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이 최대 주주의 보유 주식에 관한 계약 내용을 보면은 담보대출 계약이 1, 2, 3, 4 4개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하이투자증권, 미래에셋, 메리츠정보증권 이렇게 있고, 담보 계약 체결 변경일은 2019년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담보 내역은 이렇게 있어서 가장 큰 물량이 여기 49만 주 미래에셋대우와 체결한 4월 29일 날이 가장 큰 물량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 되죠. 49만 주, 대략 50만 주면은 여기서 몇 퍼센트일까요? 대략 이제 8분의 1입니다. 8분의 1. 그게 한 절반이니까 이 전체 담보대출 계약은 약 4분의 1 정도겠네요. 25% 정도 전체 주식에. 그리고 뭐 지위는 회장의 사내이사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최대 주주는 진양곤, 지분율은 10%고 담보대출 계약은 지분의 4분의 1, 25%입니다. 그리고 뭐 지나가면서 언급을 드리면 소액주주 현황에 주주 비율이 99%, 보유 주식이 82%로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 토론방이나 제 예전 며칠 전에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뭐 종목 토론방에 활발하게 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현상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오겠죠. 소액 주주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담보대출 관련해서 이제 공시를 확인해 보라 했잖아요. 7월 30일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7월 30일에 공시가 몇 시에 나왔는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루머가 나오고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뒤이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다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공시로 미리 알 수 있다는 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루머가 나오고 나서 회사가 그날 바로 대응을 한 것으로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내용이었으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매매할 기회는 줬죠. 이제 회사 루머를 이제 공시를 뒤늦게 알았다 해도 여기서 이제 저점을 찍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계속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7월 30일 날 하락하고서 회사에서 그 루머에 대해서 뭐 언급이 없었다면은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을 했겠죠. 사람들이 그 루머가 진짜로 믿었을 테니까. 근데 루머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공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락이 멈추고, 우리가 조금 늦었더라 하더라도 충분히 매매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를 조금 같이 살펴보면은 우선 보유 주식은 직전 보고서랑 이번 보고서에서 똑같습니다. 보유 비율도 15.6%. 아까 최대 주주는 10%였는데 이거는 뭐 특수 관계자들 다 이제 합친 거겠죠. 그래서 주요 계약 체결이 된 주식의 수는 2.58%에서 이번 보고서에는 이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사유가 주식담보대출 계약기간 연장 및 대환계약 체결. 우리가 연장이라는 것을 봤으니까 이제 안심할 수 있겠죠. 아까는 연장을 못해서 반대매매 나간다고 보면은 루머가 있죠. 연장이 불어대어 반대매매 될 것이다 라는데 공시에 보란듯이 연장이 떴습니다. 그래서 변동 변경 사유에도 변경 사유에 계약기간 연장 및 대환계약 체결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유 주식 등에 관한 계약 이게 보면은 이렇게 의결권 있는 주식이 담보대출 계약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연장이 된 걸 알 수 있고
이제 미래에셋 대우 거는 이제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0이 됐고, 여기 가장 큰 물량이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그대로지만 두 번째로 큰 물량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연장, 하나가 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통해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을 봤고요. 이 최대주주 주식담보대출 관련해서 이제 반대매매는 제가 차후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최대주주 반대매매 관련된 루머들은 HLB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서도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루머는 다음 영상, 곧장 이어지는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